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정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클라우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올해 이렇게 3년째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청이라든지 대구시청, 철도시설공단, 카이스트 등 이제 많은 공공기관들의 컨설팅에서 직접 구축까지 이어지는 역할들을 담당하였습니다. 저는 2009년부터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7년 정도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접해서 사실 이런 클라우드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지금 한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여기 파스 사용하시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지루한 내용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도 조금 됩니다. 제가 연간 강의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서 많은 강의를 하진 않지만, 강의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너무 쉬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어디에 강의를 초점을 맞춰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또 많이 겪는데요. 오늘은 제 클라우드 컴퓨팅 다 아시겠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에 조금은 초점을 맞출게요. 기술적인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 요즘은, 예전에 제가 처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강의를 하면 대부분 뭐라고 하셨냐면요, 뜬구름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라는,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얼마 전까지, 한 2년 전에는요,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 먹구름이라고 그랬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돈 버는 기업도 없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하고 제외하고 비즈니스를 IT 비즈니스를 얘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제외하고 뭔가 우리가 구축을 하고 뭔가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말은 좀 뭐냐면,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해왔던 그 뜬구름과 먹구름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감을 제가 오늘 한번 해보고요. 또 그 공감을 통해서 미래는 어떤 식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갈까라는 주제로, 어차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볼 주제의 내용을 가지만 저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그 화두를 좀 던져볼게요. 우리나라 S전자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S전자가 있잖아요. 이 S전자에서 TV를 만드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 TV 수량을 파악하는데 국내 S전자는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 질문인데 맞춰도 사실은 3분 걸려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이요? 15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세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저는 책 소개에서 봤는데 일본의 S전자가 전 세계에 있는 그 TV 수량을 파악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S전자를 너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TV의 수준이, 전자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날까요? 아니겠죠. 일본의 소니전자의 기술이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예전에 TV만 잘 만들면 그 장사가 잘 됐던 시대에서 이제는 IT 유통 그 기술들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기업의 역량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IT는 업무의 보조수단이었어요. 예전에 혹시 타자 배우셨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 때 제일 많이 배웠던 게 주산이었거든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예전의 IT는 보조수단이에요. 근데 지금 IT는 뭐죠? 금융업체가 예를 들어서 IT가 없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통 SCM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IT가 점점 핵심돼 가고 있는, 제조든 어떤 산업의 특징이 가리지 않고 핵심이 되어가고 있고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에 공감이 안 돼서는 트렌드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한 가지. 자,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제는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좀 어떠세요? 느끼시나요?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자, 굉장히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화두를 던져볼게요. 자,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제일 잘하는 회사가 어디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마존도 그렇죠. 한 2위 업체 어디입니까? 뭐 1, 2위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구글? 네, 구글. 그리고 뭐 빅데이터 잘하는 업체 혹시 어디 업체? IoT를 잘하는 업체. 자, 아마존이, 그럼 제가 다시 바뀌어요. 아마존이 IT 기업인가요? 아니, 좀 어렵죠? 좀 어려우니까 다시 좀. G마켓이 IT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 구글이 IT 기업인가요? IT 기업 맞아요. IT 기업. 원래는 구글도 컨텐츠 유통인데 그 컨텐츠 전자서거리 유통을 IT 방식으로. 네이버와 똑같은 거죠. 자, 예전에 절대 강자가 있죠. 프론티어라고 한다면 1세대 메인프레임 시대에서부터 서버, 클라이언트 시대까지 이 IT의 프론티어 역할은 누가 했냐면 제조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해왔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 신기한 게 아마존? 유통업체잖아요. 마찬가지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던 구글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의 강자가 되었죠. 자, 여러분 산업이 변하고 있나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강자들 어려움 되게 많이 겪죠. 녹화에서 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IBM이나 EMC나 뭐 델이라든지 정성자 HP 요즘 뉴스 카테고리를 보면 좋은 얘기 많이 나오나요? 많이 안 나오죠. 자, 산업의 굉장히 시장이 붕괴가 돼서 다시 재편하고 있는 그런 시점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여러분께서 사실은 몸소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몸에 많이 와 있지 않다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시장과 사용자 환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여기 곁에 와 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트렌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가 IT가 앞으로 중심이 될 거라 그래서 IT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트렌드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보화 부분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단 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의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나 우리나라의 전체 비즈니스 환경에서 표준으로 쓰는 정의를 제가 이따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정보화 부분에서 트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서비스 및 라이프에서는 빅데이터와 IoT가 굉장히 지금 현재 유명하죠. 여러분은 컴퓨터 한 대씩들 다 들고 다니시죠? 그리고 여기 컴퓨터 한 대를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이 전화기에 생기는 로그 값만 우리가 만약 다 돌린다고 해도 굉장히 이게 요즘 말하는 스마트 데이터가 될 거예요. 지금 아직 우리가 그런 걸 게더링 하진 않지만 물론 앞으로는 서비스 그런 것만 게더링 해갖고 뭔가 예를 들어서 PHR, 헬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화하면 굉장한 의학에도 굉장히 발전을 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비스와 라이프에 굉장히 빅데이터와 IoT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제조업 분야에서는 3D 프린팅 아시죠? 3D 프린팅 요즘 관심을 가져보는 게 되게 재밌어요. 건물을 한 몇 시간 만에 지어버리고 몇 분 만에 지어버리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제조 유통에 관련된 모든 산업을 붕괴시키고 재편하는 게 3D 프린팅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사실 IoT나 빅데이터나 여러 가지 그런 엔터프라이즈 기술들이 종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트렌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어떨까요? 매스 미디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뭔가요? 예전에
신문, TV, 라디오, 잡지, 그런 정통적인 매스미디어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OTT가 그래서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라든지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구글은 이제 뭐 유튜브를 가지고 있고 모든 최근에 페이스북도 그 동영상 업체를 인수를 했다고 하죠. 그만큼 미디어의 그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도 핀테크나 인터넷 뱅킹,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막 그냥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이동수단은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인 자동차 제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구글이죠. 참 신기한 지금 산업의 레이어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구글이 자동차 회사에서 얼마 전에 뭐 어떤 모 회사와 그 협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했는데 헤게모니 싸움 하느라고 구글이 합작을 안 했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구글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인류 진공열차 아세요? 하이퍼루프 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하이퍼루프를 개발해서 이제 할 건데요.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을 그러니까 진공관 속에서 이제 철도를 까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우버 같은 경우는 무인 자동차 그 택시 쉐어링 서비스죠. 근데 이동수단,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만약에 현실화되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그런 모든 밸류 체인들이 굉장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에 가면 편의점, 휴게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상권들이 다 없어지고, 예전에 소유의 개념에서 굳이 내가 차를 소유할 필요가 있나 이런 개념으로 완전히 바뀐대요.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겠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인류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그거잖아요. 사람을 대신하는 거. 요즘 막 굉장히 많잖아요. 뭐 딥러닝해서 딥러닝과 머신러닝해서 요즘 굉장히 그런 알고리즘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들 그리고 로봇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에 속하죠.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무선 충전과 연료 전지, 태양광 발전 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는 교육, 가상 형식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트렌드고, 통신 쪽에서는 5G, 5G 이제 밴드위스를 할 수 있는 원지 밴드위스를 제공해주는 5G 네트워크가 있고, 인력 시장 크라우드 소싱 아시나요? 저는 5년 전에 크라우드 소싱을 써봤는데요. 크라우드 소싱이 뭐냐면요. 제가 썼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회사 로고를 CI나 BI를 만들려고 그 웹사이트에다가 우리 회사는 이런 컨셉으로 이런 BI를 만들고 싶습니다 딱 올려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이 그 BI를 만들어서 올려요. 거기에서 제가 클릭만 하면, 선택하면 그거를 그 사람한테 돈만 지불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크라우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웹사이트 디자이너 같은 그런 인력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 풀에 의해서 내가 웹에다가 그런 나의 잡들을 내가 요구하는 리퀘어먼트를 올려놓으면, 그거에 전문가들이 거기에다 자기가 올려놓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만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시장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우드 소싱.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1인 기업들도 많을 텐데, 굳이 우리가 1인 기업일 때인데 필요 없는 인력들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는 그런 시장도 되는 거죠. 아마존이 이건 여담이지만 아마존닷컴이 이제 지금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파스까지 넘어서 지금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많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클라우드 소싱까지, 인력 소싱까지 간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면, 이건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융합이 되고 있죠. 융합은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있을 수가 있고, 기술과 산업의 융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부터 이거를 뭐 구조화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동일한 얘기예요. 모든 기술 합쳐진 의미로 봐서 융합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재 트렌드.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이 커넥트된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 IT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IT라는 말 쓰는데 IT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IT가 아니고 DT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D가 뭔지 아세요?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굉장히 유명해질 거다.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게 모든 그 IT 전문가들의 그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가장 큰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예요. 저도 지금 30시간짜리 강의를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은 공학적인 얘기고 반은 수학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어렵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큰 걸 얘기했는데 지금 5대 핵심 트렌드에서 시큐리티,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IoT, ICT 융합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약간 더 최근 것들을 본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금 현재 트렌드고 여기는 이제 뭐 1번이 시큐리티인데 시큐리티가 지금 트렌드로 나왔다는 거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왜 공감하시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IT가 예전에는 부수적인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수단이 되다 보니까 IT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안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보안 장비는 현재까지 나온 모든 공격에 대한 대비지 앞으로 나올 공격에 대한 대비는 아닙니다. 새로운 만약에 공격이 나면 여러분은 패치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넣어요. 그래서 시큐리티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트렌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보안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드렸고 기존 시스템 환경에서의 요즘 트렌드를 약간 살펴보고 넘어간다면 요즘 대부분이 이제 시스템 통합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여러 군데 또 분산했는데 이런 것들 시스템을 통합하고 쉐어하는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는 U2L. 혹시 U2L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유닉스 투 리눅스예요. 예전 메인프레임 아시죠? 메인프레임이랑 유닉스랑은 물론 완전 다르지만 전신이 그거예요. 한 곳에서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나눠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도 뭐 여러분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유닉스나 메인프레임 같은 아키텍처는 한 곳에서 여러 가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그것들을 그 자원을 쓰는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아키텍처는 뭐냐면은 분산해서 처리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유는 아니지만 유닉스를 사용하시던 예전의 기존 방식에서 리눅스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유닉스가 아니고 리눅스라고 표현하기는 X86 버전이에요. 유닉스는 CPU가 달라요.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리스크 기반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고 X86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인텔 CPU 기반을 X86이라고 합니다.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은 뭘까요? X86 기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유닉스 기반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유닉스를 쓰는 사람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동하려면 무조건 리눅스로 바꾸든지 윈도우즈로 바꿔야 X86 기반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시대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유명해지고 아키텍처들이 분산화되고 또 유닉스에 종속된 유닉스는 한 업체에서 다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IBM AIX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CPU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하드웨어들을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OS까지 그 IBM에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면 뭐가 좋죠? 정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종속성도 깊어지고 이 업체에서 뭔가 파트를 바꾸려면 IBM 거를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표준화되고 범용화된 리눅스 베이스 혹은 윈도우즈 베이스로 X86 기반으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예요. 근데 공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유명하죠. 공개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오라클이라든지
윈도우즈라든지 이런 종속성 예전 그 벤더들의 그 종속성에 너무 지친 나머지 예전에 지금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그 컨설팅에 가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그렇게 법정 분쟁에 있는 업체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떤 시청 같은 경우는 직원이 1,800명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약을 500명 것만 계약해 줄게. 너네 그냥 1,800명 써 이렇게 계약하고 2, 3년 되잖아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랑 이제 계약을 파기하려면은 이걸 문제 삼고 소송을 걸고 이런 방식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안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상용 소프트에서 오픈 소프트를 쓰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시고요. 또한 공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리눅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대부분이 오픈소스 기반이 많아요. 유명한 거 뭐 있죠? 오픈소스? 클라우드 컴퓨팅 소프트웨어. 여러분이 지금 쓰게 될 이 파스 소프트웨어가 오픈시프트 기반, 이것도 오픈소스예요. 이거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오픈스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픈스택은 다 오픈소스고 요즘 유명한 소프트웨어들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든 IoT 소프트웨어든 대부분이 오픈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에 대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개발 환경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께서 개발 환경을 많이 쓰시죠. 개발 환경이라는 게 사실 개발 환경이라는 표현은 ID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파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제공하는 그 파스는 디플로이 뭐 자동화 혹은 미드레이어 자동화 이 정도 표현이 사실 적절한 건데 개발 환경이 데브옵스 환경이나 애자일 기법이라든지 이렇게 빠른 개발로 가기 위해서는 저런 지금 클라우드 개발 환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실 어폐가 있는데 우리가 굉장히 그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려면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아키텍처를 많이 적용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그럴 때 개발 환경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 환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워크죠. 근데 우리나라는 스마트 워크가 굉장히 발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보안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의 그 보안 소프트웨어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대신 문제가 생기면 버그를 해결해요. 일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의 그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못합니다. 공용 인터넷 PC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다 열어주고 보안 소프트웨어 다 깔고 문제 나면 보안팀장이에요. 보안이랑 스마트워크랑은 완전히 상반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망불리 혹시 이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망불리가 뭐 의무적으로 막 서비스 업체는 해야 되는데 망불리를 하는 순간 스마트워크는 물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보안이나 이런 체계들이 굉장히 더 다른 나라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스마트워크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현재 트렌드입니다. 자, 정책 환경은 좀 넘어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이제 조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가 사실은 그 앞번에 트렌드를 얘기하고 이런 모든 뭐 IT가 예전에는 그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를 먼저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기반하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얘기를 정의를 하고 바로 이제 사실은 조금의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끝내려고 해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 뭘까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은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가상화 아세요?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 클라우드 컴퓨팅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상화라고 생각합니다. 가상화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다른 분은 가상화는 한 수적인 거고, 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여러 개의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데 네. 클라우드라고. 네. 좀 제가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구글, 이 네이버에 이메일을 하나 만든다고 하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네이버, 저희 그 모든 직원들 네이버웍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클라우드 혁신센터 직원이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메일을 계정을 하나 주려고 저희는 서버를 한 대를 사고요. 스토리지 나스를 한 대 사고 거기 위에다 OS를 올려서 윈도우즈 OS를 올려서 서버, 메일 서버 소프트웨어를 깔 겁니다. 거기에서 네트워크는 L2에서 원집 밴드위스로 할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는 저기 그 춘천에 있는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쓸 겁니다. 데이터는 그리고 서버를 한 대를 더 사서 보내는 서버와 받는 서버를 분리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하고 혹시 네이버에 그 메일 계정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친 거죠 이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메일 계정 하나 만드는데 스토리지,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나스도 필요하고 샌도 필요할 거고요. 네트워크도 필요할 거고요. 서버도 필요하고 서버에 OS도 필요하고 OS 위에 메일 애플리케이션도 필요할 거고요. 애플리케이션도 받을 수 있는 뭔가 웹 서버도 필요할 거고 구동할 수 있는 와스 서버도 필요할 겁니다. 이게 다 필요해야지 이메일 서비스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고민 한 번도 해보고 만드신 적이 없죠. 자,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이메일 서비스 하나를 하려고 하더라도 서버 구매해야 되고 맨 처음에 공간이 있어야 돼요. 서버를 갖다 놓은 공간이 있어야 돼요. 공간에다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하드웨어 자원을 가져서 네트워크를 다 연결한 다음에 서버 위에다가 OS를 거기에다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막 하고 세팅을 하고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하고 DNS 서버에서 동행 이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분이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여러분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원하는 리소스를 용도대로 그냥 갖다 쓰기만 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에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든 IT 자원을 구매하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빌려 쓰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사실 물론 이 정의가 모든 사람한테 통용되는 정의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정의다.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가상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가상화는 클라우드, 원래는 미국의 기준이에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니까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그 뭔가 시장 레이어와 가상화 레이어가 따로 존재해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적이 완전히 틀려요. 가상화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되는 거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자원을 구매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외국의 그 회사의 클라우드 컴퓨팅을 그 상품 기획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외국계 업체, 자동차 업체 회사에서 저희한테 와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축을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번에 자기네 회사에 조례가 바뀌었는데 모든 IT 자원은 캐펙스 하지 말고 오펙스 하라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산으로 구매하지 말고 비용 처리하라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IT 자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의 이제 기본적인 하드웨어죠. 거기 뭐 더 밑단으로 가면은 상면이 있을 거고, 더 밑단으로 가면, 더 밑단으로 보면 밴드위스가 있겠죠. 회선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OS가 있겠죠. OS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미드웨어가 있겠고,
이런 모든 미드레이어가 있고 여러분이 개발하는 개발 툴 같은 것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그리고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시고 계시는 컴퓨터조차도, 물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5년 후에는 이제 구매하지 않고 다 빌려 쓰는 시대로 갈 거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네이버에 메일 계정을 하나 만들면서 내가 서버를 몇 개 사고 그 OS 몇 개 사고 안 하는 것처럼, 더 조금 심한 얘기를 해볼까요? 조금 나간 얘기는, 앞으로는 코딩도 안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코딩도 안 하는 시대. 코딩은 누가 해줘요? 코딩은 로봇 같은 애들이 로봇 같은 하는 알고리즘 하는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내가 리콰이먼트를 주면, 요구사항을 주면 얘네들이 알아서 코딩을 해줄 거다. 혹은 여러분께서 빅데이터를 하나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우선은 뭐 분산 처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우선 시스템을 모아야 되는 그 데이터를 모아야 되는 게 있고, 그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위에 데이터들을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을 분석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뭔가 그 UI적으로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다 개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KT나 SK나 뭐 이런 업체들이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러분 개발하는 시대가 되는 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죠. 혹시 뭐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질문들이 있거나 다른 뭐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전에 한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랑 한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데, 견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기술 표준 협회에 따르는 표준을 쓰는데, 그 표준에 의한 정의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기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왜 유사하다니 좀 진부한 얘기이긴 하겠지만 한번 얘기해보고 가겠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기 전에 증기 터빈이라든지 물레방아 이렇게 막 걸어서 운동을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활동 에너지를 바꿔서 쓰던 시대에 전기를 발명했죠. 굉장히 혁신적인 일을 하셨어요, 에디슨 할아버지가. 근데 전기를 돌리려면 엄청난 발전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발전기를 구매하려면 너무 비쌌던 거죠. 너무 비싸서 모든 사람들이 구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만 구매해서 처음에는 어디에 썼냐면은 가로등을 밝히는 데 썼습니다. 그 가로등을 밝히는데 예전에 뭘로 했냐면 가스로 했어요. 가스로 했는데 전기로 하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사고도 적고 냄새도 적고 좋습니다. 근데 발전기가 소형화되면서 모든 증기터빈이라든지 물레방아 돌리던 공장들이 다 전기로 바꿨습니다. 굉장히 혁신적이죠. 그리고 소형화되면, 박지원 시설이 소형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효율성이 났죠. 그런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면서 두 가지 기술이 발전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쓰는 전기는, 지금 꽂아지고 있는 전기는 직류전기잖아요. 근데 이 전기를 멀리 보내려면 교류 전기여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직류 전기를 교류로 바꾸고,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한 곳에서 엄청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 발전되고 나서부터 우리는 전기 유틸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전기가 발명했을 때 모든 사람들 전기를 안 썼어요. 왜냐면 우리 공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인데 그걸 외부 전기를 써서 맡겨?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전기를 위해서 이 소형 발전 시스템 구축한 게 얼만데,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99.9%로 다 전기를 사용하듯이 앞으로 컴퓨터도 이런 비슷한 발전으로 가서 결국은 이제 모든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컴퓨팅 안에 빌려 쓰는 시대로 갈 거다. 하물며 앞으로는,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알고리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직접 개발했던 프레임워크라든지 백엔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알고리즘 서비스까지도 굉장히 클라우드화돼서 막 굉장히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굳이 개발단에서 개발을 하지 않아도 그 소스만 갖다만 써도 뭔가 개발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 시대들이 굉장히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5년간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갈 거다. 지금 현재는 그런 과도기에 있습니다. 어떤 과도기냐? 클라우드 컴퓨팅도 서비스도 아직 완전한 성숙기에 있진 않고, 물론 인프라스트럭처나 파스 같은 것들은 굉장히 클라우드 컴퓨팅을 많이 넘었어요. 아까 윤영기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0-50%,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40-50%는 안 되고요. 우리나라는 한 20% 미만 정도 될 거로 추정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50% 이상 클라우드 컴퓨팅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앞으로 향후 5년간은 대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쓸 거다. 이제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장점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좀 질문을 좀 갖고 끝낼 건데요. 이 장점은 지금 현재 다 이 장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이 이 장점들을 다 제공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용 관점에서 볼게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면 비용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저렴하죠. 여러분이 파스를 쓰잖아요, 지금. 파스를 쓰는데 여러분께서 파스를 쓰면서 비용 절감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하려면 사실 개발은 컴퓨터에서 다 하죠. 대부분 컴퓨터에서 하는데 물론 어떤 개발이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형상관리 서버도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죠? 테스트 서버도 필요하고 또 운영 서버도 필요할 거고 그런 모든 것들을 쉽게 제공을 하죠. 파스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공해드리는 거 말고 아마존의 빈스톡이라든지 그 구글의 앱 엔진 같은 파스 같은 것들을 쓰면은 선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후불 서비스죠. 여러분이 한 달 내내 써놓고 후불 사용한 만큼만 내면 되죠.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 하려면 직접 지금 다 전화해서 품이 써갖고 전화해서 그 딜리버리 되고 돈 지급해서 사셔야 되는 구조잖아요. 클라우드 컴퓨팅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용 절감 요소가 있고 또 최소 규모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존.com이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리는 계정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이거 다 지금 다 아시겠지만 아마존.com이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얘기 아세요?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한 달 전, 한 달 후가 전체 매출의 70%인가가 그때 벌어졌대요. 그렇다면 시스템 기준은 어디에 기준에 맞출까요? 이 기준에 맞추겠죠. 최고 피크치로. 그러면 피크치를 이루지 않는 10개월 동안은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놀고 있겠죠. 한 사용량 20% 미만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불합리하게 선투자도 많이 하고 시스템 규모를 크게 구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최소 규모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명 올지 몰라. 몇 명 올지 모르니까 최소 규모 서버 세대로 시작하자. 서버 세대로 시작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클릭 몇 번으로 쫙 늘려서 그때 밟고 또 사람이 없으면 또 줄이면 되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리고 굉장한 저렴한 종량제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비용 절감이 많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원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버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시스템을 개발 환경을 꾸린다 그러면은 서버가 고장나면 누구 책임이죠? 누가 관리해야 되죠? 우리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만약에 쓰다 고장나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죠? 업체에서 책임져 주는 거죠. 우리가 운영 관리 비용이 필요 없다는 게 비용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거죠. 자, 표준화 관점에서는 사실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서버가 100대 넘어가고 200대 되면 표준화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면 표준화가 굉장히 쉽게 용이하게 돼요. 이 부분 조금 넘어갈게요. 자, 운영 관리 부분에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시큐리티, 인프라 관리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불필요합니다. 이건 다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다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자, 신기술 도입. 빅데이터 IoT 기술 도입. 여러분께서 그 빅데이터의 모든 스택들, 하드웨어 스택들, 그리고 그 하드 위에 올라가는 분석 R, 여러 가지 그 분석 툴, 그리고 그 위에 분석 툴 위에 올라가는 시각화 도구들을 그 많은 업체들을 취사 선택해서 구축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간단하게 빅데이터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쉽게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벌써부터 국내나 해외 서비스들이 빅데이터라든지 IoT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그 업체들 중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를 생각하지 말고 옛날 방식으로 중국 서비스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 직접 날아가서 데이터 센터 계약하고 거기에서 서버 구매해갖고 놓고 거기서 셋업 OS 같은 거 셋업 다 해갖고 관리 인력 한 명 집어넣어야지만 중국 서비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내 서비스도 할 수 있지만 레이턴시 문제나 여러 가지 인터넷 회선의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앉아서 클릭 몇 번으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다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자, 확장성 및 민첩성.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이버에 여러분이 광고를 하나 내잖아요. 광고를 하나 하루 광고를 내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네이버 메인에 광고를 하나 딱 내면 하루에 4천만 원 정도 나가요. 근데 그게 그 광고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수십 개의 광고가 동시에 여러 개가 막 롤링해서 돌아가는데 그게 한 4천만 원. 어느 날 어떤 업체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그 영화사가 저희가 찾아왔는데 네이버에 그 광고를 했대요. 광고를 하면 마우스 오버 하면은 막 플레이 되는 그런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를 해서 4천만 원을 했는데 띄우자마자 시스템이 죽었다는 거예요. 원래 시스템 그 서버를 한 달 갖다 운영을 하다가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냥 중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중지를 시켜버려갖고 광고비도 못 받고 광고 효과도 못 나고 서버는 10대까지 다 샀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클라우드 서비스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고하기 전날 50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50대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이게 밴드위스가 문제가 되면은 자동으로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물론 지금 오토매틱 스케일링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늘어나지만 만약에 들어서 임계치가 모든 서버의 임계치가 60% CPU 활용률이 넘어가면은 자동으로 생성하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요 40개, 그러니까 50개로 받았는데 50개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10개 죽이고 40개로 활용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 광고가 끝나고 금액을 계산해서 그냥 받아보니까 그 업체가 서버 2대 살 비용으로 그 모든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업체는 서버 10대를 준비하고도 광고를 못 돌렸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그런 장점들도 있고 뭘 얘기하냐면요 확장성과 민첩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져다주는 장점이고요. 마지막 신규 사업 관점에서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신규 사업을 만들고 어떤 신규 서비스를 개발해야 될 때는 인력들이나 자원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발 운영자 같은 것들이 필요 없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한다든지 파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 사용을 한다면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신기술과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신기술을 적용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주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끝났는데요. 한마디로 클라우드가 주는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얘기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가라든지 프로바이더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메일을 만들 때 서버사 생각을 하지 말라. 그냥 이메일만 쓰면 된다.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집중하라. 불필요한 여러분이 회사를 차려놓고 전기 만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만 생각하고요. 그 모든 리소스 같은 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클라우드 컴퓨팅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IT,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IT는 앞으로 핵심이 돼가고 있는데, 이 IT를 효율적으로 계속 잘 쓰려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정말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지만 그거 내부적으로 다 처리를 못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맡기고 여러분은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개발에 집중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 혹시 질문 몇 개 좀 있으면 좀 해볼까요? 질문 궁금했던 없으시면 제가 조금 맞췄는데, 사실 뒷부분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 컴퓨팅 자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진행할지, 클라우드 컴퓨팅이 얼마큼 우리 앞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클라우드 컴퓨팅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심하게 클라우드 컴퓨팅화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저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수업 이제 계속 있으신데요. 되게 졸릴 시간에 사실은 잡아갖고 한 분도 안 좋으시고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으니까 혹시나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